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고 고수들의 수다, 온라인 정책 시사저널 최고수다의 정관용입니다. 손실보상 추경안 지난 주말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했죠. 여야 합의 끝에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의 핵심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371만 명의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여야는 합의 과정에서 손실보상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윤석열 정부, 그 국정 철학 아래 단행된 추경안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기획조정분과 위원으로 활동하셨던 최종학 서울대 경영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장해찬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나저나 최 교수께서 인수위원회 발탁되실 때 깜짝 발탁 뭐 이런 기사가 났던 거 기억하시죠? 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런 기사가 났던 겁니까? 글쎄,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요. 제가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이 전혀 아니고요. 예. 정치색 없는 전문가라서 모시고 싶다라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수락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하고 일면식도 없으셨어요, 과거에? 전혀 없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하고도 일면식 없으셨고? 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이군요.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 좀 더 설명드리면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에 계실 때 이 삼성바이오 회계 사건 수사를 지휘하신 적이 있잖아요. 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콜옵션 보유 사실 등 공시사항을 고의로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삼바 수사와 관련해서 최종학 교수님이 언론을 통해서 쓴소리를 좀 하셨어요. 그런데 대통령 당선인에게 과거 쓴소리를 했던 전문가를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이분은 진짜 전문가인 것 같더라, 꼭 인수위에 모시고 싶다라고 지시했다는 게 알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더 파격 발탁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은 왜 그 얘기는 안 하세요? 저는 쓴소리를 사실 지난 정권이나 옛날 알겠습니다. 그런 게 아닌 얘기가 나왔을 때는 항상 쓴소리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물가 상승, 무역 수지 적자 전환 등 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경제가 매우 어렵다고 진단하면서 선제적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의 기조랄까? 그건 한마디로 뭐라고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가장 핵심되는 약속이 민간에서 스스로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독창적으로 끌어가고 정부는 뒤에서 민간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도와주고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입니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정부가 작은 정부 그리고 시장 주도 민간 주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국정과제 등을 통해서 나온 특징이 민간 주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규제 개혁에 조금 더 진심인 정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언론을 상대로 이야기하면서 규제 개혁의 선봉장 내가 서겠다, 내가 직접 그 일을 챙기겠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규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는 게 아니라 일단 법이 없는 부분을 할 수 있게 허용해 두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후 조치로 규제하는 방향으로 이 전체적인 발상의 전환을 하겠다는 기조를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윤석열 정부는 각오가 비상한 만큼 기업들이 와닿는 수준의 규제 개혁을 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 주도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려면 규제 개혁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되는데 사실 규제라는 게 정부와 관료들의 권한이잖아요. 가능할까요, 규제 개혁? 그러기 위해서 현 정부에서 발탁 인사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 경험은 없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다르게 해보자. 이제까지 하던 거라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조성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좀 지켜봐야죠. 여야가 몇 차례 회동 끝에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특히 손실보상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번에 이 손실보전금 대상과 지원금도 확대하지 않았습니까? 장해찬 평론가가 조금
어느 대상에게 어떻게 지급되는지 요약해 주시면. 일단 기존의 이 전체 중에서 이제 손실보상 관련 추경이 36조 4천억 원 정도였는데요. 이번에 2조 6천억 원이 증액되면서 39조 원 규모로 추경이 실시되게 되었고요. 예. 코로나 피해를 본 곳 약 371만 곳에 600만 원부터 1,000만 원 가량 이제 피해 정도를 개별 측정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이 법인 택시 전세버스 기사들 100만 원에서 더 많이 늘려서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특수고용 형태의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도 100만 원 늘어서 2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당초에는 뭐 식당이나 여러 영세업이 포함되었지만 문화예술과 관련된 업종은 좀 예외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더 폭넓은 업종을 포함시켜서 손실보상 대상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가 짚어야 할 거는 물가 압박입니다. 추경으로 돈이 풀리면 경제가 살아나는 건 좋은데 가뜩이나 부담되는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물가 상승 압박에 대해서 대통령께 기자들이 질문했죠. 추경에 따라서 물가 상승 압박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그러면 추경 안 합니까?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물론 돈이 많이 풀리면은 물가 상승 압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추경을 통해서 경제가 약 0.4% 정도 상승할 것이다. 경제 성장률. 예, 그렇죠. 경제 성장률 0.4%인데 올라가고. 예, 물가 상승 정도는 0.15%, 0.16% 이 정도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네트 효과로 보면 약 0.24% 정도, 24%, 25% 정도 그런 정도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보다 경제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경의 효과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우선순위를 매겨봤을 때 지금 당장 이 숨 넘어갈 위기에 있다고 표현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이 애타게 기다린 손실 보전부터 하고 나서 또 그 이후에 물가 대책을 위한 정부 차원의 여러 가지 방안은 또 추가적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다. 지금은 절체절명 위기에 있는 자영업자 살리기가 우선이다라고 대통령께서 큰 틀에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요. 이번 추경 이후에 추경호 부총리 이야기처럼 별다른 경제 위기가 또다시 불거지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어떤 이 확대 재정 정책보다는 그때부터는 재정을 좀 건전하게 관리하면서 물가를 좀 안정시키는 그런 방향의 경제 정책들이 후속 조치로 많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벌써 후속 조치가 나왔어요. 식료품 같은 거 수입 관세를 없앤다든지 이런 물가 비상 대책을 위한 정책들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식품만이 아니라 에너지 가격도 지금 사실 국가 경유값 같은 거 정말 치솟고 있죠. 예.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 봉쇄 조치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유가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전년 동월 대비 4.8%로 지난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 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이렇게 조세 정책을 변화를 시켜가지고 그 분야의 물가 상승률을 되도록이면 더 억제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 추경 그것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꼭 필요한 추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시에 재정 건전성 관리, 물가 관리라고 하는 후속 과제가 남아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 경제 정책의 어떤 기본 방향까지 좀 살펴봤네요.